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대전시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이어 최근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되며 좋은 성과를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한 셈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 산업의 향후 청사진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 맹필재 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정흥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8년이라는 시간 안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완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축하드립니다. 네. 이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에 지원해 나서며 5개 특화단지를 이제 지정을 했는데 대전이 이제 유치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의 선정의 의미 한번 먼저 짚어주세요. 우선 대전이 선정 안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은 우선 26개의 출연 연구소, 예. 거기에 이제 생명공학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들, 그리고 25개의 바이오 상장 회사, 네. 그리고 한 300여 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뛰고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연구로부터 혁신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부터 지금 상장한 기업들까지 이 생태계가 제대로 갖춘 도시가 유일합니다. 이런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대전이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전시와 또 카이스트, 또 지역에 있는 많은 관계가 있는 많은 연구소들, 또 대학들, 이런 이제 협업을 통해서 사실 이런 좋은 성과를 이뤘고요. 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대전이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사실상 대전이 석권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또 저희가 기회발전 특구까지 하다 보면 세제 혜택, 뭐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 뭐 취득세, 이런 것들 사실상 감면하고, 또 거기에 정주 여건 개선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정은 대전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 하면 미래 먹거리가 될 이제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관심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마다 이제 유치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문가들께서 보실 때 이 대전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남다르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맹필재 회장님께서 말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대전이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은 몇 해 만에 그런 쌓여진 그런 실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지 51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구단지에서 그 긴 기간 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배출됐고요. 그 바탕에서 이제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인정해서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이후로 대략 5, 6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그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은 그 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100대 과학기술 도시 혁신지수라는 게 매년 발표되는데
작년에 18위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서울이 3위고요. 이러한 역량이 바탕이 되어서 여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연구단지 내에서 바이오벤처를 그 창업한 것이 그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 바이오벤처에 투자된 액수가 전국에 투자된 액수의 대략 17 내지 19% 정도에 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민간 투자, 유능한 인력들이 집적된 결과 오늘과 같은 그런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대전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런 거를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는 데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은채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바이오 센터에서 이 조직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뭐 어떻게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바이오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바이오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보다는 저는 여기에 바이오 신약, 혁신 신약 특화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신약이라는데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단지로 해서 제조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전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혁신 신약. 이 혁신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대전이 유일하다. 이거를 내외로 인정받았지 않았냐. 앞서 명필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뭐 바이오 연구자들 또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들이 20, 30주간 노력했던 것 결과가 이렇게 축적돼서 그런 게 이제 발휘가 되고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혁신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대전이니까 이제 더 많은 일을 해보라 하는 의미로 바이오 혁신 신약 특화단지로 지정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이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단계를 거쳐서 어떤 발전이나 성과를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특화단지가 무엇이고 이 대전의 경우 4개 지구라고 들었습니다. 신동 둔곡지구, 대덕 테크노밸리, 탐립 전민지구, 원촌지구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지구별로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구별로 소부장이나 또 신약 개발, 또 품질 검증,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신동 둔곡을 보면 거기에 지금 알테오젠 머크가 입주하게 됩니다. 알테오젠은 이미 있고요. 또 30개 정도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신약 후보 물질 중심입니다. 발굴하고 또 소부장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머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실상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머크의 앵커 기업 역할, 그래서 대전에 한 300개 가까이 되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대한민국 벤처 바이오 기업 1호인 바이오니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오니아 포함해서 한 73개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신약 연구 개발에 특히 굉장히 천병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립 전민은 저희가 새로 지금 산단을 조성할 지구입니다. 여기엔 진코어 등 한 20개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여기는 다량 품종, 소부장, 품질 검증 이런 분야에 대량 입주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원촌동 하수종말 처리장 12만 평은 저희가 2028년에 바이오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건데 여기에는 사실상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R&D 이런 중심으로 완전히 이 보스턴의 바이오 혁신지구처럼 완전히 재편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 6성급 호텔까지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걸맞게 FDA가 있는 미국의 몽고메리 카운티에 저희 대전 사무소를 개설할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FDA 미국 진출하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의 사실상 전진 기지로 좀 활용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또 카이스트나 많은 연구기관 또 충남대학교 또 많은 충남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8개 병원 예. 이런 곳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임상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바이오 특화 단지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확고한 의상 예.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 바이오 혁신 도시로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시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인프라 포함한 또 인재 육성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대전의 어떤 바이오 산업의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바이오 특화단지 정부에서 단지까지 이제 선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추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중요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먼저 정책센터장님, 왜 정부에서 이런 거를 단지까지 지정을 하면서 선정을 추진을 하는 거죠? 이 바이오 첨단 산업 특화 단지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서 그 분야의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의 선도 주자가 되라. 네. 이런 의미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조 생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러한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이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술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고 최근에는 그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대전의 바이오벤처들이 글로벌 기업과 이렇게 기술 이전한 결과가 최근 한 5년만 해도 거의 17조에 가까운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서울을 빼고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액수의 계약고였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는 그러면 대전에서 글로벌 수준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업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특화단지를 지정을 함으로써 그게 더 촉진할 수 있는, 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맹 회장님께서는 바이오 이쪽에 이제 기업체하고도 많은 연관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이유랄까요?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연구단지에서 탄생한 많은 바이오벤처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정부의 어떤 제도적 또는 행정적 지원 없이 민간 투자와 자생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왔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이제는 정부에서 또 대전시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좀 더 이 자생적인 클러스터를 좀 더 글로벌한 수준으로 올려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에 특화단지로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또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정주 여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제 강력하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대전의 이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신약 클러스터가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되는데 좀 더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일부 저희 회원사 대표님은 지금 현재 보스턴에 지사를 만들어서 거기 많이 가 계신데 네. 보스턴보다 대전이 훨씬 더 역량이 또 여건이 좋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재정적 지원이 따르는 이런 그 특화단지 선정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특화단지로 이제 선정이 되면 예.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시장님 말씀해 주신 머크사도 이제 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죠. 그 신동 둔곡지구에 이제 유치를 하셨고 이 특화단지의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특화단지하고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원촌동 같은 경우 결합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기반 시설 구축할 때 이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인허가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수출 판로 지원이나 개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부의 이제 R&D 예산 우선 지원인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 바이오 특화단지가 두 개 결합되면서 이 기회발전 특구는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집중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역 기업과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산단이나 새로 조성되는 산단을 정부에 신청하면 이걸 지정해주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됩니다. 우선 소득 법인세, 또 부동산 처분할 시에 이에 대한 감면, 그리고 공장 증설 시에 취득세 뭐 75% 감면, 재산세 감면, 개발 분담금 100% 감면,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 혜택과 투자 보조금 지원이 기회발전 특구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부가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결합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뭐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대덕 특구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혁신가들 또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창업하고 이것이 좀 성장하고 또 상장하기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 커왔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지원 이것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산업용지 구축, 그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할 때의 혜택, 또 그 안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뭐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을 입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피드가 뭐 한 50km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100km, 200km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바이오 도시 기업 도시들 뭐 보스턴이나 이런 뭐 몽고메리 카운티나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해서 훨씬 앞서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원촌 지구가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 데다가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이제 같이 지구로 엮어서 이제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회장님 어떤 뭐 시너지 효과를 할까요? 지금 뭐 50km, 100km에서 뭐 이렇게 쭉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우선 그 바이오 혁신 신약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럴 때 뭐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ADC 항체 약물 복합체라든가 아니면 CAR-T라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대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전에 집적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그 혁신 신약,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 ADC나 CAR-T와 같은 혁신 신약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 나갈 때 국내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전에 와서 기존의 대전에서 잘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많이 이제 오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대전에 있는 그런 그 리가캠이라든가 알테오젠 등의 혁신 기업들을 하고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협력 연구 같은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특구 지정이 됨으로써 좀 더 그런 그 협력, 상호 협력이라든가 이제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연구 그런 것들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많은 그 여러 지역에 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지역 소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이런 단계에서 대전에 이런 그 혁신신약 특화단지가 활성화되면 네.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많은 인재들이 몰려올 것이고 네. 많은 기업들이 또 그 활동을 할 것이고 또 지역에 부가 쌓이게 되고 네. 그러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모델을 대전의 이 그 연구단지에서 출발한 특화단지가 네.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네. 차원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네.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가면 음식 특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 가면 거기에 특화된 맛집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네. 우리 기회발전 특구하고 특화단지를 지정받음으로써 이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바이오는 어떤 특정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로 협업하고 내가 하는 부분을 앞단을 하면 옆에 있는 기업이 뒷단을 해서 서로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대전이 그런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생태계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 측면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러면 특화단지는 단지의 하드웨어적인 측면, 다양한 운영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면을 한꺼번에 채워줘서 외부에서 그 기업이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창업을 하려면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현재도 대전 바이오벤처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창업하면 좋겠다. 당신이 좀 멘토 좀 해달라고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꽤 지금 오고 있어서요. 근본의 기회발전 특구나 특화단지 지정은 그런 부분들이 모여드는 그 촉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세제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격적 규제 특례 제도가 있거든요. 재정 지원. 예. 그동안 지원 안 하다가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 R&D, 연구 재정 지원, 또 세제 혜택, 또 기업 정주 여건 개선에 정부와 지방 정부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대전의 바이오 특화단지나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가야 땅을 매입할 때도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는 취득세나 이런 감면받고 또 소득세 나중에 감면받고 법인세 감면받고 하면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으로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꼭 해야 될 것은 대전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모이면 꼭 필요한 게 역시 우수한 인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트나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지역의 많은 대학들과 인재 육성의 석박사 과정 여기에 대한 바이오 관련 관련 대학원 개설 여기다 대전시도 지원하고 중앙정부도 지원해서 사람 예를 들어 입지 여건 그리고 파격적인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급성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대전시는 이미 삶의 만족도 지금 연속 4개월 1위에 올라 있고요. 도시 브랜드 평가도 지금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넘어서. 출생률도 4월에 대전이 1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수치들이 굉장히 반영되면서
많은 우수한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좋은 기업에 가서 함께 성장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저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제 마중 돈의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인재 육성의 그런 중요성 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계속 여쭤볼게요. 이제 이 대전이 혁신 신약 클러스터 도약을 목표로 연구 개발 및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혁신 자원들이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신약 개발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약 개발은 한번 개발하는데 최소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 장악력이 신약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코로나 신약 개발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린다가 우수한 연구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 기초 여러 과학이 따라야 되는데 진단시약은 세계 사실상 최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는 지금 FDA가 있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단 2개의 신약만 제대로 개발한다고 해도 이 도시와 대한민국에 주는 부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성공률도 이게 뭐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가 투자와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반을 쌓아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 알테오젠 같은 기업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지금 2위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14조쯤 되는 걸로 요즘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 1조 원의 로열티를 받는 사실상 머크의 항암제를 이미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넘겼는데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4,500명 직원이 1년에 3조 매출하는 이득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업들입니까? 이런 기업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대전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큐로셀이나 바이오 오케스트라 등 기술 추출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300개에 뛰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의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결합되면 아마 펄펄 날르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아까 저희가 그 서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정도 이제 목표를 신약을 이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 대전의 어떤 신약 개발 바이오 산업의 잠재력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먼저 맹필지 회장님께서 한번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약 후보 물질을 시장까지 가져가는데 확률이 낮은 거는 그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벤처가 신약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 의약품 시장은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우선은 첫 단계로 여기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벤처들이 중간 정도까지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그 제약사로 이걸 기술 이전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이익을 만들고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확률이 낮은 아이템들을 긁어 모아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개 중에 하나를 성공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도 훨씬 많은 이익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이제는 끝까지 가져가겠다. 아까 시장님께서 10년 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평균 아마 1조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량이 축적됐을 때 이제 신약의 도전 그 끝까지 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그런 그 바이오벤처들의 유리천장을 뚫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에 작년 말에 오리온으로부터 6천억을 투자를 받았고요. 자체적인 그런 매출을 합쳐서 1조 원의 R&D 자금을 확보해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끝까지 시장까지 가져가겠다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 회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글로벌 그 제약사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서 좀 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이오 관련 기술력을 가진 이 우리 벤처 기업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의 바이오 산업 잠재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주목할 이유는 우리가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서 제조하는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대충 5%에서 거의 10%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1억을 팔아야 500만 원 정도 남기는 정도의 수준인데 바이오는 그 순이익률이 상상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70%, 90%, 80%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조 원을 팔면 8천억, 9천억이 남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고요. 그 도전하는 기업들이 이미 두 가지 방법으로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실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은 미약하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단계에서 임상 일상인 정도에서 가격이 좀 뛰면 이거를 수천억 정도에 주고 이제 외국에 파는데요. 팔면 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를 만들면 아까 알테온전처럼 그야말로 경상 기술료, 그냥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럼 앉아서도 이제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아까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블록버스터급의 1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더라도 그거를 초기에 글로벌 기업에 넘겼기 때문에 순이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내가 8, 90%의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실현하는 게 궁극적인 신약 개발의 기업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게 현재 그 대전의 몇 개의 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서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게 실현되고 있다는 게 청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 신약 개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의 먹거리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때마침 독일 머크사가 대전에 이제 투자를 결정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 특정 다국적 기업을 언급해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중요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을 연구를 하고 생산한 기업인데 지역 바이오 생태계도 좀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우리 대전시가 제가 시장 취임하고 머크가 아시아 지역에 공장 세우겠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준비해서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독일 본사까지 가서 거의 CEO를 만났는데 우리 대전의 강점을 이제 설명을 계속 하는 와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 회사들이 대전을 선택하자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결국 대전에 나 이제 최종 선택이 됐고 4,300억을 투자하고 추가로 지금 산업용지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카이스트하고 지금 공동 연구까지 지금 진입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적인 한 2, 3위권의 다국적 제약사지만 이 머크라는 기업이 이 바이오뿐만 아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전에 지금 출발해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돈이 부족해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근데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돼 있다면 머크가 아마 눈독을 들일 겁니다. 아마 사들이려고 할 겁니다. 지분을 매입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지분을 다 안 팔더라도 일부
머크와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세계 시장에 펄펄 날 수 있는 기반할 수 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 도시가 좋은 기업들이 많느냐. 제가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이 40명인데 기술 수출을 1,800억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기술 수출로만.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기술 수출 분야에서 뭐 17조 5천억 정도를 지난 5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지난 5년간 혁신적인 기술로 수출해서 17조 5천억을 수출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출발한 혁신기술 기업들이 이 바이오와 함께 연결되면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머크는 처음부터 그런 앵커 기업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투자하면 대전에 제가 원촌동 바이오 혁신지구를 추천을 했고요. 추가 투자 여력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머크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크가 옴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도 대전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해서 특히 원촌동 같은 경우는 그 대비를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머크가 오면서 미칠 영향은 정말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회를 잘 노려서 머크와 지역 바이오 기업 협력 관계, 머크와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데 협력 관계, 충남대 병원 포함한 8개의 병원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다국적 기업 하나가 대전에 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 먼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전망되세요? 머크가 대전으로 온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전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사항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대전의 바이오 생태계, 그러니까 창업한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R&D 결과가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인들이 활동하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직접 와서 보고 이건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서로 네트워킹 하는 거를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촉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머크라는 글로벌 기업이 조금 더 불을 질렀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스케일이 더 글로벌 스케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센터장님께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바이오 생태계 결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시장님과 센터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다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러시죠. 예. 다만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대전에 오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 대전에 있는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바이오벤처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이제 브랜드 면에서 그 머크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게 그 대전에 있는 인력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이제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또는 이제 해외 인력들이 그 머크사 또는 이제 그 연관된 기업들에 몰려오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가 이 지역에서 그런 것을 유출돼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인재를 잃어서 대전에서는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머크가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될 시기가 한 2년 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런 그 부작용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지원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런 그 좋은 효과만 많이 거둬들이고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머크라는 기업이 오면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옮겨갔을 때에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시작을 곧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바이오메디칼 융합전문대학원이 개설되게 됩니다. 또 충남대학교의 바이오 계약학과 이런 데가 개설되고 대전대학교도 지금 바이오 분야에 아마 학과들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대 전략 사업이 A, B, C, D, QR이거든요. 우주항공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나노 반도체 그리고 국방 디펜스에다가 양자, Q, 퀀텀하고 R, 로봇까지 지금 결합하기 6대 전략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전략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이 도시에서 우수한 인재를 끊임없이 배출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에 끊임없이 필요한 인력이 공급돼야 되고 그 우수한 인재들은 그 회사에서 도약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지금 인재 육성에 그 4대 전략 사업에다가 아까 플러스에 있는 양자 로봇까지 지금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지역 또 사립대학들하고 전방위로 지금 협약을 맺으면서 학과 개편 이런 걸 하게 되고요. 대전시도 지금 대학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국을 지금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대학이 지역 지방정부에 갖고 있는 전략 사업들과 학과도 함께 공유하고 인재도 함께 키우고 이런 학생들이 결국 지역의 좋은 기업에 가서 근무하게 되고 지역 기업은 급성장을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번 분들 또 우리가 머크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인재는 새로운 인재를 뽑는 건 괜찮지만 이직을 해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바이오 산업 하면은 이제 먼 미래 얘기 같고 사실 재미없는 얘기 같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정리하는 순서로 이 우리 연이은 특구지정에 어떤 세도약의 발판을 삼으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짧게 세 분 말씀 센터장님부터 차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가 정말 잘 안착하고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을 그 추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이 이제 꾸려질 텐데요. 추진단을 조직화해서 시에서 정말 바이오를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을 해서 전담 조직과
실제 시에서는 큰 그림, 전략 정책을 세우면 예. 추진단에서는 정말 실무적으로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인력들이 돼야 되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금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안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정리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화 단지가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예. 뭐 몇 가지만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 대전의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주로 이제 위에 그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임상 시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임상 시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GMP 잘 그 준비된 그런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MP 설비를 갖춘 이제 기업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 대전에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CMO라고 하는데 CMO는 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지만 어쨌든 작은 규모의 CMO 그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이오 기업 몇 개를 통계를 내봤는데 창업해서 상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몇 년 걸렸는지 평균 해봤더니 대략 12년이 걸립니다. 이동안 그 결국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투자청을 그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드 머니를 뭐 500억 정도 하고 3천억 규모로 그 매칭해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몇 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를 계속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교육부의 그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제는 지방 정부를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즈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내년부터 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도 그 라이즈 추진단이 TP 산하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라이즈 사업에서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아까 인력 양성하는 그런 분야로 많은 그 포션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마무리 발언. 우선 뭐 짧게 부탁드립니다. 결국 도시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는 대전이라는 확실한 이 명성을 얻어야 된다. 이번에 기회가 왔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정책적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준비가 돼 있고 또 아까 했던 인재 육성은 지역 대학과의 학과 개편 또 대학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바이오 기업들이 대전에 오려면 산업용지가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도 늘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10년 안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대전이 석권하고 확실하게 보선을 뛰어넘도록 하는 아주 정책적인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수반하는 행동 그리고 좀 전에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전 투자금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천억 정도로 출발해서 5천억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바이오 기업들로 재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라도 이거 3천억, 5천억이 아니라 매서 뭐 5조 원 뭐 이렇게 키워서 투자할 때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돈 가뭄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전이 가진 역량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밀한 운영 계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 바이오 산업을 석권하는 도시가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